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가장 많이 따는 자격증은 무엇일까요? 국민 자격증인 공인중개사, 아니면 다주택마다 의무 채용이 이루어지는 주택관리사? 국가기술 자격증 분야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가기술 자격 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지게차 운전 기능사가 1위, 골삭기 운전 기능사가 2위였고 3위는 바로 이 자격증이었습니다. 전기기능사. 이 자격증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자격증은 전기 분야에서 비전공자들이 유일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분야가 너무 유니크한 승강기나 철도 전기 신호 기능사보다 공부하기도 편리하니까 전기 분야로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주로 응시를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자 초급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응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연령, 학력, 경력, 성별의 제약 없이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은 크게 두 번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기기, 전기일반, 전기설비 세 과목으로 구성된 필기시험입니다. 문제 유형은 객관식 사지태기령이며 과목별 과락이 없이 총합 60문항이 혼합되어 출제되는데요. 시험 시간은 60분, 즉 1분에 1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합격 기준은 36문제, 그러니까 60점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필기 합격자들만 치를 수 있는 실기시험인데요. 보통 기술 자격의 경우 기능사는 단답형이나 서술형으로 치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기능사도 시퀀스 회로를 직접 5시간 정도 만들어보는 작업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와 동일하게 100점 만점에서 60점만 넘기면 됩니다. 위와 같이 보면 전기기능사는 전기 자격증 중에 가장 취득하기 쉬운 레벨 1짜리 꼬꼬마 자격처럼 느껴질 겁니다. 에이, 나 정도면 60점? 그거 그까짓 가볍게 넘겨.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그런 일을 겪어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는데 내 상대를 우습게 봤다가 실패를 맛보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잖아요. 전기기능사가 딱 이에 해당되는 시험입니다. 전기기기, 전기일반, 전기설비 3개라서 그게 어렵겠어? 이렇게 쉽게 보일 수 있어요. 필기에서는요. 필기를 그렇게 쉽게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해당 시험의 경우 전기 분야에 진짜 나 1도 몰라. 이런 문외한이라면은 쉽게 풀 수 없는 계산식들이 지뢰가 곳곳에 깔린 것처럼 시험지에 아주 세밀하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양도 이게 진짜 엄청난 편입니다. 전기 기능사의 한 개 과목 이론과 기출문제 분량이 웬만한 단일 기능사 전범이랑 맞먹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항들 때문에 전기기사 필기는 매년 28%에서 31%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만히 보아서는 불합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필기 전형 합격을 위해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과목 특성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요주의가 필요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과목은 전기기기입니다. 그냥 그거 기계 종류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의 손실 관계는 물론 이제 이런 각각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다르고요. 발전기는 유도기, 전경, 전동기는 토크, 속도, 변압기는 권수비 변화가 이에 속하는데 이게 다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 내용을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시험장에서 오답비가 내려오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수험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죠? 이 때문에 전기기기가 가장 어렵다는 평이 자자합니다. 그 외로 전기이론은 전기를 이루고 있는 단위와 개념, 회로이론과 전자기, 정전기, 소자 등 이론을 외우는 부분이 많아서 그나마 기기 과목보다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편이라고 하고요. 최근 KEC 전기설비 규정이 업그레이드된 전기설비는 21년도 기준으로 개정된 접지공사, 고압 및 저압 기준, 가공 인입선이나 가공 전선 등 사항을 중점으로 암기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목을 살펴본다면 가장 까다롭고 힘든 녀석인 전기기기, 공부해서 암기로 커버해 볼 수 있다고 느껴지는 전기이론과 전기설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그래도 약간의 희망은 있는 편입니다. 기사급처럼 서술형이나 단답형 답안을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퀀스 회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필기보다는 쉽다는 평이 압도적인데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 합격률이죠. 합격률 또한 60%를 넘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도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을 정도 수준에서 출제된다고 하니까 해당 전형 합격률이 필기의 2~3배 이상 높은 건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위와 같은 특징이 있는 전기기능사,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각 세 과목 이론에 정통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기사급은 과목당 40점 이상,
전체 총점 60점 이상이라는 합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40점은 넘기자, 나머지 쉬운 거에서 점수 올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뭐 좀 꼼수로 접근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기기능사는 그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 세 과목 혼합 출제되면 그 전체에서 60점을 넘겨야 합격입니다. 전기기기를 포기하고 뭐 이런 꼼수 전략이 들어맞을 확률이 애초부터 낮다는 건데요. 따라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숙지를 하는 편이 맞습니다. 뭐 어디서 어떻게 어려운 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 외워두는 게 일단 편하겠죠. 그리고 초보자, 특히 전기에 대해서 진짜 아는 게 1도 없다, 난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그런 경우라면요, 이때는 인터넷 강의나 사설학원 수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돈을 아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독학을 하겠다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의 설명을 통해 시험에 자주 나왔던 이론과 계산식 등을 파악하면 수월하게 전기기능사 필기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시퀀스 회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선, 합판, 배선, 도구 등을 집에서 구하기 힘들므로 학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죠. 야, 이걸 집에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재료부터 시작해서 공구는 어떻게 구할 거며, 그리고 시공 순서가 내가 이게 한 게 맞는가, 이런 거는 학원에서 알아보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니 참고하셔서 학원에서 수업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기기능사는 취득 후에 주로 전선 및 인테리어 시공사, 그리고 전기를 설치하는 업체로의 취직 시 사용되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사무직으로 일하기에는 정년을 조금 다 채운 분들이 현장직으로 일할 때 요긴하게 사용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기능사 취득 후 산업기사, 기사로 이어지는 테크트리를 타며 경력을 쌓고 한국전력과 같은 메이저 공기업으로 이직 시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9급에서는 3%의 가산점 등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뭐 15점 정도의 이제 점수가 더해지니까 이득인 거죠. 5060 세대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이나 한전에 취업하고 싶은 청년들이 주로 따는 전기 관련 초급 기술 자격인 전기기능사. 난도는 정말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격증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히 하여 공부하시고 응시하기를 바랍니다.